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브이로그를 주로 올렸었는데 제가 곧 워홀을 떠납니다. 그래서 워홀 준비 과정부터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렇게 좀 타임라인으로 쭉 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워홀을 가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우연찮게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가신 분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딱 그 시기가 4학년 취준 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였고, 그리고 마침 저는 좀 꾸준히 학교 생활을 쉼 없이 쭉 달려왔는데, 마침 딱 그 워홀이라는 그 주제의 영상을 보고 나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첫 번째는 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 저는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었고, 사실 두 번째는 살짝 도피성도 있습니다. 살짝 도피성인 이유도 있는데, 왜냐면 바로 취업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바로 취업을 안 하고 싶었고 좀 쉬면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학과의 그런 취업률과도 연계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워홀이라는 글씨를 보고 이거는 나랑 좀 잘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워홀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기 옆에 떠있는 이곳에서 이제 워홀을 준비하게 됐고요. 처음 할 때는 너무 막막해서 이제 그냥 네이버에 무작정 그냥 캐나다 워홀이라고 치니까 딱 처음으로 캐나다 그 워홀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타임라인, 모든 신청 방법이랑 그런 비자 신체 검사까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워홀 카페에서 거의 모든 걸 했지만, 이제 그 중에서 살짝 제가 헤맸던 것들을 같이 좀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제가 프로파일을 신청하고 언제 비자가 나왔고 그런 타임라인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4년 2월 20일에 프로파일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두 달 뒤인 24년 4월 15일에 저희 인비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인비가 날라오고 10일 이후에 수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워홀을 정상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타임라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수락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저는 비자 신체 검사를 하러 서울에 갔어요. 저는 그때 통학할 시기여서 화요일에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가서 신체 검사를 한다던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4월 24일에 저는 강남 세브란스에서 검사를 받았고, 신체 검사비는 22만 950원 나왔습니다. 이게 시기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도 하고 병원마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머물렀던 곳에서 가장 가까웠던 강남 세브란스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 검사를 등록을 하고 이제 이 서비스 제출을 해서 총 비자 발급비랑 바이오 매트리스 값까지 해서 37만 967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매트리스도 받으러 갔어야 됐는데, 제가 이때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서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한 아침 8시, 9시? 딱 그냥 오픈하자마자 갔어요. 오픈하자마자 갔는데 제 앞에 가족 한 그룹이랑 각각 한 분씩 해서 총 3팀 정도? 2팀 정도 있었고, 제가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쭉쭉쭉 뒤에 줄을 섰는데, 이게 바이오 매트릭스 신청을 하는 곳이 이태원에 있는데, 그 무슨 호텔이라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글을 봤는데 사실 헷갈려서 그 경비원분한테 물어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이오 매트리스는 5월 3일에 이제 5월 3일로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했던 게 조금 차고라기보다는 살짝 어려웠던 점이,
이제 보통은 그냥 사이트에서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그 사이트에서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 웹폼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했었나? 이메일로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며칠에 받고 싶은데 이날 가능하냐라고 이제 연락을 넣었더니 이제 바로 왔어요. 저는 바이오 매트릭스 하러 가기 이틀 전인가? 그때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바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3일에 이제 바이오 매트릭스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이 서비스 제출하는 거에서 바이오 매트릭스 값이랑 비자 발급비가 나가서 이제 여기는 0원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매트릭스를 5월 3일에 제출하고 최종 합격은 일주일 뒤인 24년 5월 10일에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고 나서 사실은 살짝 덜컥된 감도 없잖아 있긴 한데, 이게 제가 2월이면은 거의 끝물쯤에 신청을 한 거여가지고 살짝 늦은 감도 있었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해보자 라는 마음이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됐고, 또 저는 최종 합격을 하자마자 바로 비행기를 예매를 했습니다. 저는 티켓은 5월 12일, 24년 5월 12일 기준으로 대한항공 직항 밴쿠버로 가는 걸 96만 6,800원에 예매를 했습니다. 제가 비행기 자리 선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거리기도 하고, 제가 지난 베트남 영상도 보셨다시피 제가 비행기에 그렇게 오래 앉아있는 걸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넓게 앉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전 좌석으로 해가지고 엑스트라 레그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추가금 들었고요. 총 항공비는 111만 6,800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행기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갈수록 비싸지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한 달 조금 안 돼서 한 몇 주 전에 제가 간 날짜를 조회를 했는데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한 3만원, 4만원 정도 좀 싸게 예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밴쿠버로 지역 선정을 한 이유는, 토론토는 일단 너무 춥고요. 캘거리는 한국 사람들이 적은 대신에 그만큼 원래 있던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낯선 곳에서 있기 조금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빅토리아는 조금 도시긴 한데 마을이 작아서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밴쿠버가 있었는데, 밴쿠버는 솔직히 토론토랑 둘 중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추운 거에 약한 사람이라서 저는 좀 추위도 덜 추운데 날씨도 온화하고, 저는 비 오는 거는 상관없었어요. 밴쿠버가 레인쿠버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비 오는 것도 좋아해서 그냥 밴쿠버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카드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트래블 월렛 그 하얀색 카드 발급 받으시는데, 저는 이제 트래블로그로 발급을 받아서 그 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제 월급의 절반 정도를 계속 저축을 해왔습니다. 공항에 가면 라운지에 있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비행기를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다리면서 라운지에서 기다릴 건데, 그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더 라운지라는 어플을 까시면은 자기 카드가 제휴에 해당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연회비도 없고 전월 실적이 30만 원 이상 사용하면은 이제 그 라운지 이용권 얻을 수 있는 KB 국민카드에서 놀이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놀이카드 발급을 받고 저는 그걸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보험에 이용을 했고, 저는 42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적으로 이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이용하실 때 딱 출국하기 한 달 전, 만약에 자신이 3월 27일에 출국을 한다 하시면은 전달인
뭐 2월 27일, 2월 26일, 5일 이때쯤에 하셔야겠죠? 그래서 좀 넉넉하게 미리미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좀 느끼한 편이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딱 워홀을 가겠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한 3개월 뒤에. 그래서 아직 저한테는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늦었던 거죠. 저는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그런 교재들로만 이용을 하니까 그런 데만 얽매여 있었고 그렇게 영어라는 언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이렇게 지냈었는데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영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세기임 영어로 공부를 했다가 생각보다 저랑 그냥 안 맞았다고 해야 되나? 제 끈기와 뭐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중도에 이제 해지를 하고 저는 새로운 화상 영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영어를 시작을 하고 나서 단어로 평소 같았으면 단어로만 던졌던 것들을 문장으로 조금 만들려고 좀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딴에서는 조금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상 영어는 민트 영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처음에는 자유 수업을 하다가 고정 수업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3일 하고 있고요. 민트 영어는 6개월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화상 영어를 하면서 문법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저는 그 천일문 문법 교재, 중등 교재 사서 문법 공부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행자 보험은 제가 그 여행자 보험 드는 거를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보험을 들 수 있는 회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제 캐나다 워홀 카페에서 마이뱅크를 이용을 하면 그 10% 정도 할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이뱅크에서 했고 워홀 가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여기서 거의 하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이뱅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뱅크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해외 장기 체류 보험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르고 들어가신 후에 간편 계산이라는 페이지에서 국내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하신 다음에 체류 국가 중에서 캐나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워킹 홀리데이를 누르면은 캐나다 워홀의 경우 보험 기간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뜨는데 이제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출고기를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25년 3월 27일에 가서 2년 꽉 채워서 보험을 들 겁니다. 27년 3월 26일까지 하고 주민번호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주고 보험료 확인을 하면은 보험 기간이랑 나이, 성별, 국가 이렇게 나오고 저는 든든, 안심, 알뜰 중에서 저는 가운데 안심 플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 플랜에 가입을 하면은 자신의 그 인적 사항 적으시면 되고 이제 해외 영주권자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험 확인을 할 때 거기서 본인이 해당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창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험료 확인이랑 결제하실 금액 이렇게 하시면 되고 10% 할인 받으실 분들은 그 워킹 홀리데이 들어가서 검색창에 보험이라고 치시면은 그 맨 상단쯤 제가 사진 넣어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서
밑에 폼 양식을 작성을 하셔야 그 10%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총 보험료가 42만 9,230원 들었고요. 저는 2년짜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마이뱅크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캐리어도 사려고 했는데 캐리어는 따로 구매를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26인치인 것 같아요. 26인치랑 그 크리에이터 이민 가방 사이트 띄워놓을게요. 거기서 하나 샀고요. 저는 그래서 26인치 캐리어랑 이민 가방이랑 기내 캐리어랑 백팩 이렇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가져가긴 발급받아서 가긴 할 건데 일단 국제면허증인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운전면허증 뒷면에 영문 면허증을 발급 처음 이제 면허 땄을 때 같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그 경찰서에서 발급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받으셔서 가져가시고 캐나다 서비스 가시면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도 발급 받을 예정이고 금액은 찾아보니까 한 8,500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가기 전에 뭐 치과나 건강검진 등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 그거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킨케어나 이제 이런 것들 2년치를 한꺼번에 가져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4세트씩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숙소. 저도 5월 합격하고 나서 이제 미리미리 하면 좋으니까 뭐 너무 빠르긴 하죠. 1년 전이면. 근데 이제 저는 좀 미리미리 하는 성향이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막 초반에는 엄청 찾아봤어요. 뭐 그 키디집랑 그 여러 가지 사이트 있잖아요. 막 그런 데 찾아보고 에어비앤비도 임시숙소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제 카페 그 워홀 카페나 이제 다음 카페에 있는 이제 우벤유 이런 데는 한 달 뒤에 입주를 하는 매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1년 전에 미리 봐도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이제 그냥 서치만 해보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시기가 다가올 때쯤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저희 아빠 아시는 분 따님이 캐나다에서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그분 집에서 이제 살 예정입니다. 숙소가 정해져 있어서 좀 숙소 걱정은 덜었다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직 저도 한국 이 요금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못 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저희 아빠는 그냥 한국 거 바꾸지 말고 그냥 갔다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어서 좀 찾아보다가 제가 1월 8일쯤에 이제 슈퍼셀에 문의를 넣었더니 해당되는 이제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100기가에 55캐드, 5캐달, 55캐드. 그래서 뭐 캐나다 안에서 전화, 문자, 데이터 무제한 이제 이렇게 해서 100기가에 55캐드였고요. 이거는 근데 이제 매달 프로모션이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이제 딱 이걸로 하겠다라고 정해도 제가 이렇게 해도 그 이후에 또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출국하기 3일 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심을 이용할 예정이라서 이심은 QR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핸드폰 기종마다 이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핸드폰 기종이 이심이 이용이 가능한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환전을 1522 캐달로 이제 해놓은 상태고요. 150만 원 정도 해놨습니다. 가서 제가 은행을 뚫기 전까지는 그 트래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환전을 해놓은 거고요. 가서 그 하나은행 그 은행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환전한 돈을 이제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빼서 쓰려고 하고 지금 이 150만 원 이후에 한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조금 안 되게 들고 갈 예정입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해서 이제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일단 최대한 2년 꽉 채워서 살고 오고 싶고 또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한 2년 더 살고 오라고 한 4년 정도 살고 오라고 하시는데 저희 엄마는 안 가면 안 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막 뭐 흔들린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마다 개인차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살짝 통보식이었어요. 나 갈 거다, 워홀 갈 거다, 말리지 마라 약간 이런 식이었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냥 프로파일만 신청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안 되겠지라는 마음이 조금 더 크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되고 뭐 신체 검사 받고 비자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준비를 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도 휴학을 한다고 했을 때 담당 교수님께서는 다녀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셨고 이제 다른 교수님은 너가 지금 학교에서 쌓아놓은 게 많이 있는데 그걸 지금 버리고 캐나다로 가서 시간을 시간을 쓰겠다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는 저만의 길이 있잖아요. 제가 뭐 항공과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뭐 꼭 항공사로 나갈 거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항공과 나왔다고 항공사에서 일을 한다? 약간 저는 좀 다양한 도전을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거는 좀 그냥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좀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고 제가 뭐 2년 한국에 없다고 제가 돌아와서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솔직히 아깝죠.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생회도 2년 동안 하고 뭐 수업도 열심히 들어놓고 했는데 이제 한 학기 2학점 남겨놓고 간다는 게 좀 아깝긴 한데 그런 거 아까운 걸 신경을 쓰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고 살짝 좀 겁이 나지만 저는 두렵다기보다는 빨리 가서 밴쿠버를 좀 즐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타임라인이랑 총 비용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총 비용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일단 인비 받고 신체 검사 그리고 비자 발급비, 항공권, 여행자 보험, 이민 가방 그리고 뭐 옷이나 스킨케어 등등등 해서 지금 263만 3,447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좀 영상을 많이 찾아봤을 때는 보통 다들 이 정도는 3, 400 정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숙소도 조금 세이브 됐고 이제 숙소비는 이제 가서 드릴 예정이고 한국에서만 한 거면 이 정도? 이렇게 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타임라인이랑 총 비용까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제가 캐나다에 이제 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제 캐나다 라이프랑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